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 중 가장 값비싼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2021년이라는 시간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값비싼 만큼 더 잘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원기 106년 10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불교 교화훈련부가 주최하고 원불교 청년회가 주관한 제24회 전국 청년 교리실천 강연대회가 10월 9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원불교 청년회는 본선대회를 앞두고 교구별 예선전을 치러 9월 24일까지 접수 마감했는데요. 서울교구 안암교당 양도인 청년, 경기 인천교구 수원교당 류상현 청년, 전북교구 전주교당 이소연 청년이 지역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고, 대전 충남교구 대전교당 안중원 청년과 서울교구 한강교당 조현웅 청년이 곧바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박정관 교화훈련부 차장, 금천교당 이명화 교무, 동아시아 출판사 한성봉 대표, 대한성공회 작혜호 신부, 박인수 청년회장이 동참했고, 사회는 허성근 원불교 청년회 부회장이 맡았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원불교 청년의 4대 이념인 자신에게 믿음을, 이웃에게 은혜를, 민족에게 화합을, 인류에게 희망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 류상현 청년은 나의 서원이라는 주제로 어릴 적 다녔던 원불교를 20대 초반에 다시 만나 성불재중 재생의세라는 서원을 세우고 일생의 방향로로 삼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풀었습니다. 두 번째 이소연 청년은 이래도 마음 공부, 저래도 마음 공부, 그래도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직장을 통해 만난 원불교가 어느덧 경계를 해결하는 마음 공부가 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불공법이 되고 일상의 루틴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끊임없는 마음 공부로 찐 공부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세 번째 조현웅 청년은 지음보온과 무아봉공을 통한 진급의 길이라는 주제로 원불교 청년이자 공중보건 한의사로서 은혜를 알아 보은하는 길이 무아봉공의 정신이며 삶의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양도인 청년은 원불교를 내 생활로라는 주제로 마음 공부가 자신과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발표했고, 일과 중에 마음 공부를 생활화하기 위해 계획한 3대력 공부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중원 청년은 30대 초반 비행조종사가 되기 위해 간 울진 비행훈련원에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후포교당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도 회복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며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치니 은혜로운 봉공인이 되었다는 자신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심사위원으로 초대된 한성봉 대표는 실천성과 시대성을 중점으로 들어봤다며 전반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원불교 교법을 생활 속에 접목해가고 있었다라며 총평했습니다. 교법의 사회화를 중점을 둔 작혜호 신부는 종교는 내 곁에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조리한 사회를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원불교 마음 공부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고민으로 넓혀갔으면 한다고 짚었습니다. 참가자 5명의 긴장감 도는 강연으로 함께한 제24회 전국 청년 교리실천 강연대회는 교법으로 성장해가는 청년들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며 청년 교화의 장을 넓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경기 인천교구와 수원교당이 10월 10일 경기 인천교구청 대각전에서 제4회 소멸과 생성의 하얀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청과 수원교당 신축불사에 합력해준 영가들의 영로를 축원하는 소멸과 생성의 하얀 축제는 법신불 사원님의 위력으로 영가들의 모든 업력을 소멸시키고
완전한 해탈 천도를 간절히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원교당과 경인교구 일부 교당의 재가출가 교도들이 함께한 이날 천도제에서 올린 영가는 4,703위로 교구청 신축불사를 통해 천도의 인연을 맺은 사도세자 이선영가, 해경궁 홍씨 영가, 정조대왕 이산 영가, 신축불사 동참 2,200위 영가, 코로나 희생자 2,500위 영가 등입니다. 이번 특별 천도제는 제주를 대표해 조재민 경인교구 교위의 의장의 고사로 문을 열었고 김동주 교무의 천도 법문과 독경에 이어 김선지 교무가 축원을 올렸습니다. 설법은 이성택 종사가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성택 종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 이념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적 콘텐츠가 개발돼야 하며 종교의 사상과 이념을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염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염원을 가지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말이죠. 살았으되 죽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 경기교구청의 이 공간 자, 우주는 뭐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공간과 시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여기 지금 멋진 공간 아닙니까? 이 공간 이 멋진 공간을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문화적 창조를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제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우리가 말이죠 멋지게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도제를 통해 우리는 말이죠 염원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 염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효의 염원 말이죠. 이 효의 염원이 영원히 말이죠 하나의 염원으로 남아가지고 우리가 가는 영로의 길 내지는 인생의 길을 밝게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의식으로 성화될 것이다. 성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선 경기 인천교구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원의 역사 및 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전하며 이러한 수원에 경인교구청과 수원교당을 신축했기 때문에 소멸과 생성의 하얀 축제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특별천도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30명 이내의 재가출가 교도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경기 인천교구는 앞으로도 매년 10월 소멸과 생성의 하얀 축제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종제도 창설 70년 만에 처음으로 육해 공군과 해병대 통합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군종제도의 역사와 의미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병영 환경 속에서 국군 장병들의 심신 건강과 신앙 전력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에 탄생한 군종제도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5일 계룡대 근무지원단 종교시설 스튜디오에서 육해 공군과 해병대 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행사 현장에는 배동훈 국방부 군종정책과장을 비롯해 각 군 군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외 병가원들은 각 종교시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배동훈 국방부 군종정책과장은 군종제도 창설 70주년을 맞아 창설의 의미를 상기하고 육해공군 해병대 군종병가원의 단결과 사기를 북돋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돼 기쁘다며 시대를 분별하고 장병들 곁을 굳건히 지키면서 꾸준히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군종병과의 병가원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군종장교들은 군종병과는 타 병과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무형 전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종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장병들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번 70주년 기념행사는 군종활동 시작 시기가 조금씩 달라 개별적으로 군종제도 창설을 기념했던 각 군들이 최초로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시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가 함께하는 WBS 원음방송 청년 마음 콘서트가
10월 9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청년 마음 콘서트는 새로운 세대, MZ세대가 바꾼 이 시대의 문화와 그들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는 강연, 토크와 공연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부 2030 청년 마음 콘서트는 개그맨 김민수와 김태희가 MC로 나섰고 이원재 랩 2050 대표와 김보라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강연자로 초빙돼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불교 대학생 교우회 소속 최민규 교우와 최하늘 교우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보라 기자는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창업에 몰려든 10대 사장이 늘고 있다라며 그 원인은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10대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이용해 창업을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면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이원재 대표는 일과 소득의 미래라는 주제로 가치 있는 일이 반드시 소득을 보장한다는 법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MZ세대는 N잡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기본소득, 안심소득과 같은 복지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전하며 1시간가량 짧은 토크를 마무리했지만 대학생들은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지자체와 종교계에서 공동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2부 공연에는 감성듀오 세븐스트릿, 신현희, 밴드설이 출연해 코로나에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할 감성과 파워풀한 음악으로 라이브 무대를 펼쳤습니다. 공연 내내 가수들과 유쾌한 인터뷰로 분위기를 이끈 MC 김민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조금만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꿈을 향해 지금의 현실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더 멋진 미래가 올 것이라는 말로 청년 세대를 응원했습니다. 전인학원 헌산중학교 학생자치회가 집안일 돕고 용돈 받아 기부하기라는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과 나눔 정신을 함양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중요시하는 헌산중학교는 매년 봉사 나눔 교육을 통해 요양원, 꽃동네 봉사, 캄보디아 타가소 방문 등 봉사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현장 봉사 활동이 어려워지자 학생자치회가 주도해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올해는 3월 31일부터 9월 26일까지 집안일을 도운 후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캄보디아의 타가소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봉사 프로그램을 총괄한 이율 학생자치회 회장은 1학년 때 참여한 봉사 캠프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게 돼서 매우 뿌듯하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길을 찾아간 보람을 전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9월 21일이죠. 바로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분쟁과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평화에 대한 요구와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 박경희 사무국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경희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박지무혜입니다. 네, 본명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불교 이 평친에 들어와서 입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종교여가지고 입교를 했는데 본명을 지을 때 제가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교무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본명을 좀 예쁘게 지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을 좀 반영해서 이제 큰 교무님께서 예, 지어주셨어요.
뜻이 지무애잖아요. 네. 그래서 지극할 지혜, 어루만질 무, 사랑애. 좋은 요렇게 거 해가지고 다 담으셨네요. 그래서 특별히 좀 특이하게 세 글자 네. 본명을 지어주셔가지고 어딜 가서 얘기를 해도 꼭 되게 기억을 해주시고 네, 맞아요.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오늘 사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텐데 사실 평화의 친구들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었을 때 어떤 곳일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요. 네, 평화의 친구들은 일단 원불교 청년회에서 만들어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었고 2003년 3월에 독립해서 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립 취지는 원불교 삼동윤리 교법 정신에 기반해서 네. 모든 그 세계 인류 공동체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 화해와 나눔을 통해 전쟁, 무지, 가난, 질병 등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세계 구현을 기여한다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네. 누가 봐도 평화에 그쵸.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라는 네, 네. 생각은 드는데 굉장히 막연하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단체가 크게 4가지 사업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전쟁 방지를 위한 국내 평화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 그 2월 달에 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네트워크에 저희가 동참했던 것. 네. 그 사업이 이제 이런 내용에 포함되는 거고요. 둘째는 평화를 실현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사업인데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평화를 주제로 뭐 교육을 하고 또 평화 기행을 떠나는 이런 네. 이제 체험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협력 사업인데요. 한반도 종전 선언을 지지하는 캠페인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연대하는 활동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쟁 재난 지역 구호 활동 및 제3세계 개발 지원 사업인데요. 네. 이건 이제 그냥 그 뒷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네. 되는데 요즘도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제 특히 세계에 재난이 많죠.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복구 활동을 돕거나 아니면 지원 물품을 직접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4가지로 크게 네. 정리를 해주셔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강조하셨던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이 평화를 실현한 인재 양성 네.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기행을 떠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피스플레이어 활동에도 좀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최근에 있었던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생각하면 네.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가 쉬운데요. 네. 아직도 이렇게 분쟁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대규모 재난 구호와 평화로운 세상 실현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를 눈으로 직접 저희가 체험할 수 네.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개발 사업의 경험과 봉사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 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행동하는 청년들을 이제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평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평화 교육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합류를 시킨다. 양성을 한다는 부분에서 네. 피스플레이어라고 저희가 이제 통칭해서 명칭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역시 피스플레이어 평화를 그리다를 주제로 또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해왔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나요? 일단 2019년부터 저희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남북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다음에 평화 기행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화 음악회를 해서 이제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나하나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네. 그 중에서 10월 23일 이제 평화음악회는 이제 앞두고 있는 그렇죠. 행사죠. 네. 평화음악회 또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미리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해설이 있는 음악회고요. 해설이 네.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악가들 중에도 평화를 노래한 음악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 다 아는 노래들인데 그 메시지가 반전과 평화가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음악이 주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한번 들으면 집에 가면 또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음악은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일단 저희가 익히 아는 하지만 주제가 있는 1부는 가곡, 2부는 아리아를 해가지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테너와 바리톤, 남자 두 분의 성악가가 공연에 참석을 해주십니다. 네, 사실 알고 또 듣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또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설이 또 있는 음악회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난해와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을 어떤 걸로 또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는 클래식 곡들 중에서 반전과 평화를 담은 음악들을 연주를 했어요. 작년엔 트리오로 했거든요. 피아노와 첼로와 바이올린. 그렇게 이제 3인조의 연주 위주였다면 올해는 이제 노래로, 성악으로. 또 다른 큰 컬러의 컨셉이죠. 평화 음악회를 또 올해는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행사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은데요. 역시나 올해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이제 성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거든요. 현장에 한 25분 정도 오시고 또 유튜브 생중계를 과제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25분 계셨고 또 온라인으로 400분 넘게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공연을 즐길 수 있었어요. 올해도 이제 작년에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올해도 저희가 올해 한옥 마당에서 하거든요. 갤러리에서. 가을밤에. 그래서 올해도 현장에 25분밖에 입장을 못해요. 작년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또 올해도 유튜브 생중계를 하니까 작년에 했던 분들 포함해서 올해 저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여러 참여했던 분들까지 다 온라인으로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작년 그 이상의 인원이 또 참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은 또 많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대면 또 주는 장점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날짜 한번 언급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10월 23일이고요. 토요일이고 오후 5시입니다. 즐기기 좋은 시간이네요. 비대면으로 참여하기에도 뭐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장에 바리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텀블러를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내린 따끈한 커피와 다과를 또 저희가 제공합니다. 뭐 안전한 우리가 수칙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리두기 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우리가 진행했던 행사들의 흐름을 좀 보면 교육을 진행을 하고 현장을 직접 또 탐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평화 음악회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여정의 끝마무리를 음악회로 하는 이런 이유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첫 번째 저희가 그 피스플레이 평화를 그리다 프로그램 할 때 마지막은 사진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또 많은 시민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음악이 주는 그 큰 힘이 있잖아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교육과 또 기행과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음악 안에서 녹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큰 매력이 있고 또 음악은 음악회 끝나면 음악도 찾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얻은 그 지식과 그런 내용들을 친구들이나 이런 지인들한테 그 감동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찾아서 또 듣는 것도 되게 쉬운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이 더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평화라는 것이 음악처럼 늘 곁에 있는 친구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음악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마무리를 또 약간의 여운을 좀 가져간달까요? 이 평화에서 쭉 느꼈던 배우고 직접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예술로 좀 같이 녹여내면서 좀 오래도록 평화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인 좀 질문이 될 수는 있는데 평화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남북
상황을 네. 또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데 요즘 또 청년들의 세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통일이나 뭐 평화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현실도 어떤가요? 저도 이제 이 단체에 들어와서 네.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프로그램 참여하는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북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북에서 온 청년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로 잘 모르는 걸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저도 네. 사실 막연하거든요. 네네. 물론 저는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정말 제 소원의 통일인데 근데 또 젊은 청년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를 그 조건 없이 편견 없이 알아가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오히려. 네네네. 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더 넓게 사고할 수 있는 틀이 네. 생기니까. 그래서 그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왔다가 네. 친구들과 얘기하고 접하고 만나고 하면서 또 같이 역사적인 현장에 가거나 또 교육을 통해서 할 때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생기고 네. 직접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내가 뭘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되게 중요한 거다.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벽을 허무는 것. 일단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네. 편견 없는 것. 그것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평친이. 그래서 평화의 친구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되게 뿌듯한 지점이 생기는 것. 네.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무장님이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어려운 부분을 되게 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바꿔주는 이런 전환의 시작점을 참 잘 찾으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사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평화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우리 사무장님 생각하시는 평화를 어떤 의미로 또 해석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평화의 친구들 오기 전에 저 다른 단체들을 네. 했었지만 내 안에 평화를 구하는 게 그때 너무 간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맨날 휘둘리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항상 이제 화두였는데 네. 원불교 평화의 친구들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행동으로 혹은 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너무 배운 게 많거든요. 원불교도 알았고 네. 또 그런 정신을 통해서 제가 하는 활동에 또 이제 그 가미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막연했던 평화가 내가 평화로워야 남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더 뼈저리게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이제 우리 공동체의 평화가 더 어떻게 하면 확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더 고민이 생긴 거죠. 네네네. 그러면 직접 사무장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는 나의 평화가 곧 공동체 전체의 평화로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좀 큰 개념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제 안의 평화가 가장 일단 기본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보편적이어야 되는 그런 게 제가 꿈꾸는 평화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평화를 말씀하신 그런 평화를 우리가 조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저와 같은 이제 입장에서는 물론 생각은 하지만 네. 조금 막연하게 약간의 거리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 평화를 위해서. 이런 팁을 좀 주시냐면요. 일단 평화의 친구들 회원이 되어주시면 네.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아무래도 생각하고요. 활동을 하면 좀 더 그쵸. 가깝게 느낄 그쵸, 수 그쵸. 있으니까. 직접 저희하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그럼 이제 농담이고요. 그런 거랑 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원불교 교법에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그것이 주는 힘이 되게 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네. 네네. 너무 좋네요. 네. 저희 취지에 되게 맞죠. 네. 이 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진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법회도 되게 열심히 나가서 청년들하고 만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저한테 실질적으로 힘을 되어주는 부분이 제가 느끼기 때문에 네. 가장 저희가 이제 꼭
해야만 하는 일, 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지금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네,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또 쉽고 가장 기본되는 게 또 어렵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지키는 게 참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사무장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아까 농담처럼 네. 넘어갔지만 사실 네. 이제 마음이 좀 동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함께 뜻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저희 단체 2003년부터 지금 18년 동안 지금 음. 저희 단체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희 단체를 지금까지 후원해주고 계시는 기존 후원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활동에 이제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워낙 단체들도 많고 하니까 후원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되게 저희 단체 활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네. 저희 단체를 후원해 주시면 저희는 CMS로 네. 저희 단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연말정산에 기부금 정산도 가능하거든요. 네. 연말정산 가능하거든요. 소득공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단체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입의 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보고 네. 또 문의가 많이 가면 또 네. 친절하게 네, 의견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평화의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좀 그리는 꿈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지 직접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이제 앞에 계속 저희가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작은 평화, 뭐 네. 중간 평화, 큰 평화 얘기했는데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구가 아프잖아요. 네. 네, 환경이 우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고 굉장히 위기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체감을 아직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굳이 이제 어떤 세상인지를 묻는다면 지구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저희의 이런 활동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구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저의 그 평진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순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머릿속에 올해는 있었던 거 가지고 네. 올해도 많은 이상 기후의 그런 증상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올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지구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게 더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또 시의성 있는 부분이라서 지구와 함께하는 평화라는 개념으로 네. 또 함께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참 평화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생기겠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회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으면 평화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저 여기에 얻어지는 대해서 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깨닫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의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또 활발한 활동 해주시고요. 또 그 세상을 함께 또 그려나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평화음악회 또 한옥에서 하는 가을의 정취를 같이 또 느껴볼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가단체들이 주축이 돼 우리 사회 평화와 화합을 이끌고자 마련된 대사회운동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원불교 본부에서는 함께 만드는 훈훈한 세상을 위해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및 생필품 배낭을 전달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실 분들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도 접수받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사업 참여를 통해 인류의 빈곤, 무지, 질병, 재해를 타파하기 위해 세계봉공재단 일원데이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익사업은 훈훈한 밥집이며 네이버 해피빈과
스마트폰 이체를 통해 언제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복에 집착하는 만큼 외로움이 더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냥 무심히 혹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행복해지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힘에 부쳤다면 가끔은 그 마음마저도 무심히 툭 한번 내려놔보면 어떨까요?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